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4일 부산 MBC 보도에 따르면 부산 콘서트홀의 주차장 부지 오염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입니까? 시민공원 부산 콘서트홀 지하 주차장 부지가 중금속과 기름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밀 조사 결과 약 3,800제곱미터 부지에 납은 기준치 2배, 아연은 기준치의 4,800 그리고 1급 발암 물질인 석유계 총탄 하나 수소가 기준치의 13배가 검출되었습니다. 주차장 예정 부지의 37개 지점을 조사해서 의료 기준을 초과해 즉시 정화가 필요한 곳도 3곳이고요. 주차장 부지의 절반 가까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면적은 콘서트홀 부지의 2배 정도 넓은 면적입니다. 예. 이렇게 오염 문제도 있는데 주차장 건립 비용에 대한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차장에 대한 부산시의 애초 예산을 보면 15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370억 원으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토양 정화 비용까지 합치면 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400면 정도, 그러니까 400도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한 면당, 그러니까 즉 주차 한 대당 1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꼴입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그 부산 시민공원 조성할 때 그냥 분명히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거든요. 하야리대 부지에서. 분명히 그 곳곳마다 그 미군이 사용하면서 뭐 기름을 뭐 부어놨다거나 조금 중금속 오염이 좀 심각한 곳이 있는데 그냥 복토를 해버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건물과 주차장이 함께 건립되는데 콘서트홀이 벌써 개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아직 건립이 안 된 겁니까? 예, 클래식 청룡 공연장이 2,000석 규모잖아요. 예. 근데 시민공원 북문 인근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콘서트홀 주차장은 건물 지하에 들어선 160개 정도의 면이 전부이고요. 애초 130명 정도의 지상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녹지 확보와 안전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고 대신 콘서트홀 가까운 시민공원 지하에 별도의 주차장을 기획을 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부산시가 콘서트 인근 지하에 2025년 6월 400명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서야 하지만 설계 용역이 콘서트홀을 준공하고 나서야 실시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한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2024년 당시 부산시는 책정한 공사비 150억 원보다 올라 주차장 건립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품화 사업 안에 시민공원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주차장 위치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주차장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부산시의회 324회 임시회에서 배영수 의원은 2018년 11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콘서트홀 동년 시 상당수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상의 문제로 인해 준공 전까지 지상 주차장 135면을 없애고 북동쪽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심의 조건을 제시되었다. 하지만 부산시는 5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동쪽 주차장의 설계 용역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돈이 없는 거네요, 그죠? 네, 근데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쓰고 있죠. 일단 보겠습니다. 거기다 2023년 4월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 심의에서 의결된 동북쪽 주차장을 하루빨리 착공하고 주차장 준공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또 같은 5분 발언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에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지하 주차장 공사는 2018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계속해서 주차장 부족을 주차장 문제가 지적이 되었지만 부산시가 이에 대한 진행을 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주차장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콘서트홀에 지금 앞면에 주차장이 사실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하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 건너편에 이제 주차장이 좀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저 남문 쪽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는 한참 걸어가야 돼서. 아니 한참 지하 주차장하고 또 지상에 있는데 지상 주차장은 또 폐쇄되었습니다. 1월 1일에. 거기 이제
시민공원을 뺑 둘러싸고 아파트들이 건설되잖아요. 그때 오거돈 시장 때 되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 지금 주차장 부지는 원래는 학교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차장 못 쓰면 앞으로 이제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지금도 이제 좀 아예 못 쓰는 거고. 봄 가을 이럴 때 보면 그 480면이 있을 때도 부족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민공원도 지금 주차면이 부족하고 콘서트는 당연히 지금 현재도 부족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콘서트홀의 공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이 콘서트홀에 대한 자부심과 홍보가 참 대단했었거든요. 8년 동안이나 근데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거네요. 개관 후 예매 시작 몇 분 만에 모든 좌석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자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도 예매를 하지 못했다고 자화자찬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민들의 불편은 시민들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으로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콘서트 위치를 한번 보시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 대책을 그리고 이런 곳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지 대중교통으로 뭐 노선 변경이나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도 25년 개관을 했는데 주차장을 짓지 않을 것이라면 몰라도 아직까지 주차장 건립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산시 행정이 선우를 분간하지 못한다고밖에 할 수 없고 비용이 한 면당 1억 원이라는 게 시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차장 부지에 오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파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 만드는 건 더 요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한 3, 40억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3, 40억으로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정도가 370억이고 이번에 나온 오염토를 정화하는데 한 3, 40억 든다더라고. 그래서 400억 원 정도의 이제 주차장 부지 건립 비용이 든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정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돼서 공기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400억 정도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받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염토를 없애는 3, 40억은 그 비용을 좀 최소한으로 잡은 거 아닌가? 왜냐면 그렇죠. 그게 그렇게 복토를 해가지고 그거 다 끄집어내서 정화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2021년에 시민공원 지을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 활동가들 출입 금지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토를 제대로 자기들은 정화했다고 했어요. 그때 허남식 시장 때. 그리고 빨리 개관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또 그 지금 콘서트홀 인근 부지에 거기가 원래 유류 탱크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 오염이 있다고 또 보도를 했었어요.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10년이 지난 그때라도 제대로 정화를 했더라면 오늘 2026년에 이런 사태는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사태는 안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땅을 팠는데 중금속이 줄줄줄 나오고 막 기름이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알고 좀 접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은 좀 있은 상태에서 뭐 주차장이든 뭐 콘서트홀이든 만들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근데 그냥 그 계속 인근에 뻥뻥, 또다시 그런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뻥뻥 터지고 있어서 그 야외 주차장 문제가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거기 이제 학교 짓는다고 그래서 지금 폐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그 주차면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거네요. 지하 주차장이 있죠. 시민공원의 남문 쪽에. 그리고 실외에 한 480명 규모가 있는데 이게 한 지금 시민공원 전체 주차면의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부산시의 입장은 뭐냐면 부산 진구가 사업을 지원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진구청은 또 어떤 입장이냐면 부산시의 협조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부산시가 주관 부서조차 정해주지 않아 사업이 자초되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입장들입니다. 근데 4, 5월 되면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학생, 청소년들도 많이 찾고 그러면 이제 그때 주차난은 이제 폭발을 할 지경일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면 부산 진구청 아니면 국립국악원이거든요. 그것도 주말에만 거기에. 주중엔 좀 덜하니까. 근데 진구청은 20분 떨어져 있고요. 국립국악원도 주말에는 공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요. 정화를 좀 했었더라면 이러면 이제 지금 너무 만시지탄인데. 네. 근데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다 검토해보자, 파보자 뭐 해서 그거부터 중투심의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야리아 부대를 빨리 개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제대로 안 했고요. 호남측 시장 때. 그리고 또 콘서트홀을 또 서둘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진 다음에 이거 개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우가 지금 전혀 분간이 안 되고 문제가 아주 무책임한 그런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부산 콘서트홀에 대한 논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이제 딱 1년이 돼가는데 기장의 반얀트리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사고의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실 감리와 사용 승인을 대가로 각종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재개해도 괜찮은지 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공사도 끝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상황이었고요. 작년에 네네.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시공사가 감리업체 원래 감리가 이제 시공이 제대로 되고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공사가 감리업체를 거의 사용 승인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해서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수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소방시설이 모두 설치된 것처럼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줬었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이 완료되면 그러니까 빨리 사용 승인이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천만 원을 주겠다는 확약서가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항응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시행사 직원이 대량 구매한 장당 15만 원짜리 5성급 호텔 뷔페 식사권 1,800여만 원치 중 상당수가 기장군청과 소방서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사용 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시행사 임원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등 8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공무원은 3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재개되는데 그 전에 이제 공사가 화재가 난 이후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해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용 승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아니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뇌물과 비리로 사용 승인이 난 것이고 이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사법기관이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상태입니다. 예. 아직 최종 판단이 나지 않았는데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도 그것은 사고도 뇌물과 비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게 이제 기장군청이 공사 재개를 허락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뇌물을 받은 담당자잖아요. 당사자잖아요. 예. 글쎄요, 뭐 그 내부적으로 인사가 어떻게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너무 빨리 사용 승인이 또 돼가지고, 예, 그래서 또 이제 공사가 재개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기장군 입장은 뭡니까?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사용 승인 이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사를 허락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사용 승인이 불법적으로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게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용 승인이 뇌물과 비리로 된 것이고 특히 6명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공무원이 저렇게 이제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사용 승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리조트 사용 승인 과정 자체에서 허위감리 문서 등 비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 승인이 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질의를 보냈을 때 기장군의 이런 형태가 사고에 대한 불감증, 사용 승인이 될 수 없는 건물을 사용 승인해주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반성도 없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리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과 함께 친절한 위숙시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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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